네,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테일의 음악다방. 드디어 오늘 초대 손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 이분 경력이 정말 다채롭습니다. 현재 책방 풀무질의 대표이시고 제가 이분 좀 알아보려고 전범선 이름 석자를 검색했더니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네이버 인물 정보란에서 옥스퍼드 대학교 대학원 역사학과 석사, 2017년 유니뮤직 레이스 대상, 전범선과 양반들, 2017년 제14회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락 노래상, 전범선과 양반들이었고요. 곧 이어 발견한 건 한겨레 신문에 전범선의 풀무질이라는 칼럼, 물고기가 아니라 물살이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1991년생, 올해 30살이시고 강원도 춘천이 고향이시고 민족사관 고등학교 졸업, 다트머트 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등등 그야말로 질풍노도처럼 젊은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런 소개 말고 전범선님이 테일의 음악다방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마음껏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반갑습니다. 저는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이고요. 아까 소개 풀무질 대표라고 해주셨는데 네. 최근까지 이제 공동대표로 같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제가 대표가 아니고 계속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글 쓰고 노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네요. 네. 아주 좀 걱정스럽네요. 제가 이제 더 좋으십니다. 비교가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전범선님은 천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모두 잘 해내신 것 같습니다. 공부면 공부, 또 음악이면 음악, 글이면 글.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것이었나요? 그리고 아직도 그거는 힘들어서 해야만 가능하다 하는 건 무엇인가요? 가장 손쉽게 했던 거는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재수없겠지만 공부였던 것 같고요. 그게 가장 지금도 사실 지금 박사 학위를 하지 않고 사실 대학원을 다니다가 석사를 마치고 예술가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글 쓰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읽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즐거운 일이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즐거우니까. 근데 어려운 거라고 하면은 그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 특히나 공부를 한다는 게 이기기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이 경쟁을 해서 승부욕 때문에 막 저는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약간 그런 그 경쟁심이라는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는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전범선님이 내가 이제 음악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먹게 된 음악의 여신과의 만남 언제 어떤 계기였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에 여신이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음악에 남신이 있는지 여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악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신인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음악을 하셨고 저한테는 여신이 있네요. 아버지는 음악이랑은 음치시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원래 젊었을 때 밴드에서 노래도 하시고 DJ도 하시고 그러셨고 제가 어렸을 땐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항상 피아노와 기타와 음반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저는 리코더를 했고요. 클래식 음악으로 이제 리코더를 했었고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어머니의 기타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신은 어머니인 걸로? 네, 그런 걸로 이민숙 씨인 걸로 판명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홍대 인디밴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악 활동하시면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무대와 그리고 가장 고마웠던 팬? 그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홍대에서는 사실 20살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미국 대학에 이제 가교로 되어 있었는데 미국 대학이랑 한국이랑 학기제가 다르다 보니까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비었어요. 미국 대학은 가을에 이제 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네. 12월부터 한 9월까지 시간이 비어서 그때 이제 홍대에 가서 클럽 오디션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평생 살면서 고등학교 때는 횡성에 있었는데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른이 되면은 홍대에 가서 이 밴드를 하겠다 이 꿈에 부풀어 있었고 그래서 딱 20살 때 이제 그 당시 생각으로는 상경을 해서 자취를 하면서 밴드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공연했던 클럽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많이 좀 바뀌면서 지금까지도 홍대가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요.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사실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광화문에서 했던 민중 총궐기 무대가 워낙 사람이 많았어서 그냥 100만 명이 왔었잖아요. 근데 평생 음악을 해도 사실 100만 명 앞에서 다시 공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조용필 선생님이 해도 100만 명이 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역사적인 비극이 있지 않으면은 아니 뭐 통일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은 있기 힘든 일이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옛날에 메탈리카가 소련 모스크바에 공연 갔을 때 80만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대변혁이 있지 않으면은 일어나기 힘든 경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차원에서 훨씬 재미있는 공연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렇게 막 의미 있었던 거는 없을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팬이라고 하면 사실 오늘 같이 와 계신데 그 저희 회사의 매니저분이신 분이 원래 공연장에서 만났다가 어느 순간 저희 소속사에 저를 관리하시는 분이 되셔서 지금 제가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정양호 씨라고 홍대에서 모르면 간첩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첫 만남은 네. 먼저 와서 팬이라고. 공연장에서 홍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클럽 공연을 하는 밴드들 중에서 네. 정양호 씨를 모르면은 사실 홍대에서 밴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뭐 마당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만났는데 또 지금은 함께하는.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테일의 음악다방 오늘은 활화산 같은 아티스트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전범선님의 노래 중에서 가장 강렬한 노래가 바로 동학혁명의 전봉준님을 테마로 한 노래 아래로부터의 혁명인데 이 노래의 가사를 오늘은 노래가 아닌 시낭송, 가사낭송으로 듣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그걸 원하시나요? 원합니다. 특히 그 자 한번 엎어보자 이걸 라이브로 듣고 싶습니다. 거기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완창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언제 들어보겠어요? 제가 물론 가사를 보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네, 편하실 대로. 읽으면서 하는 게 네네네. 덜 민망할 것 같네요.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이렇게 읽어본 건 처음이라서 네,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번데기처럼 가만히 안 된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찬찬히 자 한번 엎어보자. 1절입니다. 어마어마 무시무시하게 대단한 음모가 있는 건가? 엄청난 것이 왔구나. 피가 거꾸로 솟고 천지가 열리고 돌고 돌고 다시 한번 엎어보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우주의 모든 기운이 그대와 나만을 둘러싼다. 무서울 것이 없구나. 딱 한 번만 더 엎어보자.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한국인은 3세번이라고 네. 3번의 혁명을 이제 아, 네네네. 선동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굉장히 민망하네요. 또 이런 이게- 건 아예 처음이신. 네, 뭐 네, 너무 멋졌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를 읽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전봉준을 그 음반이 혁명가라는 음반이 네. 전봉준을 모티브로 하는 거고 네. 이제 혁명가라는 컨셉을 생각하면서 사실 이 조선반도에서 전봉준을 빼고 혁명을 논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또 공교롭게도 전태일 기념관에 와 있는데 네. 전 시들의 확실히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전두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또 흐름이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전봉선님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듣다 보니까 네. 문득 이 우주의 기운이 지금 이 테일의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주의 모든 기운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서 네. 네. 영감을 받았던 건데 네.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게 그냥 직접적인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또 뜨거운 카리스마, 또 무언가 비범함이 넘쳐나는 느낌의 아티스트 전범선님께서도 어쩌면 이 특별한 평범한 일상이 있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전범선님의 삶의 하루를 저희가 엿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전태일 기념관에 오기 때까지 일어났던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한번 하루 일정. 하루의 일정을 한번 나열해 주시면 일정이요?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하루를 얘기하자면 제가 새벽 4시에 잤기 때문에 새벽 동안에는 글을 썼고요. 네. 뭐 퇴고를 해야 돼서 곧 출간되기로 한 책의 마무리 작업을 했고 일어나자마자 환경재단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 시청 앞에 있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님이라고 원래 오랫동안 뭐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환경운동 해오신 이제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여기에 왔습니다. 네. 전범선님은 그동안 음반 발표가 2010년 이스턴 사이드킥의 흑백 만화도시 EP, 2014년 전범선과 양반들 1집 사랑가, 2016년 전범선과 양반들 2집 혁명가, 2017년 전범선과 양반들 3집 방랑가 이렇게 되는데요. 각 앨범들에 대한 짤막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녹음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음악일지 궁금합니다. 네.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좀 사실 네. 길 것 같고요. 그 이스턴 사이드킥이라는 밴드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살 때 홍대에 와서 만나게 된 이제 밴드였고 네. 제가 합류해서 그때는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학을 갔다 와서 그 친구들과 만들었던 밴드가 전범선과 양반들입니다. 근데 그 밴드는 주로 저희 고등학교 동문들이었는데 제가 사실 정규 음반이 3집까지 나왔지만 그 3집을 내는 동안에는 제가 어떤 프로 음악가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아마추어리즘에 입각을 해서 취미 활동처럼 나의 모든 그런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으로 음악을 해왔고 혁명가 방랑가를 만들 때까지도 사실 저는 뭐 그 다음 학업을 위해서 이제 인생에 다른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방랑가를 내면서 혁명가는 진짜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촛불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것이 담겨 있었던 그 당시에 저 에너지가 담겨 있었던 거고 방랑가는 그때 제가 이제 음악을 하는 예술을 하는 나그네 길을 떠나야겠다. 어떤 정해진 그 옛날 말로 하자면 과거급제 입신양명의 길이 아니라 그런 공부하는 학업의 길이 아니라 출세의 길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담고 음반을 내고서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낭패였는데 네, 저는 그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음반은 반드시 김사과처럼 발매를 하고 내가 호련히 사라져야 된다. 활동을 하면 안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적자가 났던 음반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근데 그 마음가짐을 얘기했더니 저랑 같이 전범선과 양반들이 만들었던 그 동문들은 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갔고 이제 그 이후에 음악을 하는 새로운 이제 동지들을 만든 것이 양반들이고요.
진정한 이제 친구들을 만들어서 밴드가 됨으로써 제 이름을 뺐습니다. 민주화를 일종의 단행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진정한 양반들로 거듭났고 그런 양반들과 함께 새로운 음반을 완전히 새로운 멤버들이고 그들과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과정이 지난 한 뭐 3, 4년의 시간이 군대 포함해서 걸렸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음악들은 그런 불꽃 같은 음악보다는 이런 물과 바람과 흐름에 더 어울리는 음악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추저받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되게 거요? 무서워서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다 보니까 되게 질문도 되게 네, 아닙니다. 편하게 네, 무서운 목소리로 와가지고 네, 편하게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귀로 듣는 시인 네. 밥 딜런은 10대 시절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듣고 로큰롤 가수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의 옛 민요들을 접하고 통기타 가수로 인생길을 바꿨고 이후에 뉴욕에 올라와 시립 도서관에서 옛날 신문들을 2년간 귀적이다 느낀 게 역사에는 너무 많은 전쟁이 있었다는 걸 깨닫고 세계 평화 같은 선언, 바람만이 않는 대답을 발표합니다. 전범섭님도 밥 딜런처럼 역사를 통해서 가장 통렬하게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무슨 그 대학 입시 질문 같은데 되게 재밌는. 저도 근데 실제로 밥 딜런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가장 많이 영감을 받는 것이 역사, 뭐 제 전공이 역사다 보니까 네네. 역사 공부하고 책 보면서 이렇게 막 가장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혁명 이런 방랑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요새는 저는 풍류에 빠져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영감이 뭐냐고 물어보셨던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은데 그 혁명가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영국에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석사 논문 주제가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미국 혁명이고 그래서 그 당시 저의 머릿속에 이 혁명적인 비유들이 가득해서 사랑 노래를 써도 혁명적인 노래가 나왔던 거고 이제 방랑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뭐 김삿갓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방랑가라는 음반을 만들었던 것 같고 지금은 사랑가는 그 당시 제가 막 윤동주에 심취해 있을 때였는데 처음 미국 유학을 가서 윤동주 시인이 일본 유학 시절 썼던 막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좀 영감을 받았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뭐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고 채식 운동을 하고 있고 네. 환경 운동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생명 그리고 어떤 자연 그러다 보니까 뭐 무의자연이라는 도교적인 어떤 관점도 관심이 많아지고 요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밥 딜런이 활동했었던 60년대 히피 어떤 사이키데릭 로큰롤 포크 그런 시대의 정신과도 되게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로큰롤로 흥미롭게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반들이랑 지리산에 가서 음반을 만들었어요. 확실히 달라요. 서울에서 만들 때랑 지리산에서 계곡에서 수영하다가 뭐 암자 올라가서 명상하다가 음악을 만들면은 전혀 다른 같은 사람들도 전혀 다른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자연을 닮은 그런 음악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혁명가랑은 너무 다른. 네. 네. 그 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자연 화가 많이 속에서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네, 네. 이번엔 제가 좀 가벼운 질문 몇 개 전범선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음반을 녹음할 때 꼭 지키는 자신만의 원칙, 버릇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세 번째 질문. 네. 똑똑하시니까 잘 기억하시겠어요. 유년 시절의 전범선님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첫 번째는 네. 음반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전범선과 양반들로 했을 때는 제가 되게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고 막 다 정해진 대로 딱딱딱딱 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실에 가기 전에 이미 그림이 다 잡힌 상태로 들어갔던 것 같고 그게 이름에서도 드러나죠. 전범선과 양반들 마음가짐이 드러났던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양반들과 진짜 그 뭐 물 흐르는 대로 해보자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음반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각자가 할 일을 했을 때 되게 조화로운 어떤 그림이 나왔을 때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끙끙 싸맸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가짐은 let it be.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저는 요새는 밥 먹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채식 운동을 하면서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내가 먹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에게 오게 되고 이게 나의 몸을 통해서 더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새는 살림하는 거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살림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하나뿐인 아들이니까 큰일을 해야지 뭐 부엌에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머니한테 맨날 듣고서 자랐는데 살림이란 말에 그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린다라는 나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뭐 지구를 살리고 동물을 살리는 그런 모든 살림의 그 영역의 일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주변을 가꾸고 나를 돌보고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밥을 만들고 준비하고 내가 먹는 과정 자체가 살림 그 자체구나 생명을 살리는 그 자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요새는 정말 맛있는 좋은 재료를 만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먹는 그게 되게 행복한 시간인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땐 되게 한 일화가 생각나는데 배구장이었을 것 같아. 개구장이었고 맨날 제가 축구부였어요. 맨날 축구하고 다니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이랬는데 또 생각해 보면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형제가 뭐 자매가 없고 되게 애지중지 키워주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감사한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화가 생각나는 게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거나 뭐 때리시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항상 뭐 믿는다 사랑한다 해주셨는데 한 번 제가 맞았다고 해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 유치원 때 그 비가 오지 않는 쨍쨍한 날인데 장화를 신고 유치원에 가겠다 그랬대요. 그 노란 장화가 저 어떤 패션 아이템이었던 거죠. 뭐 그래서 장화를 신고 나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산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너 우산 장화 신고 가면 안 된다. 그때 제가 소리 지르면서 엄마 때리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그 얘기 듣고서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사랑을 해줘요. 엄마 때리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 사랑에 겨워 있었구나. 얼마나 그러네요. 예, 당연히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게 나의 응당한 어떤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정말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게 아닌가. 예. 거기에 뒤늦게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전범선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태일 기념관에서 보내드리는 테일의 음악다방 오늘 밴드 양반들의 리더 전범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범선님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전범선님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균관대 근방에 생긴 책방 풀무질의 5번째 주인 되셨고 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책방 풀무질에 대한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풀무질은 85년도부터 성균관대학교 앞에 있었던 인문사회과학 서점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학생운동의 아지트였죠. 뭐 민주화운동, 반독재, 뭐 평화통일운동 이런 운동의 아지트였고 그 이후에 점점 녹색운동, 청소년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의 생각들이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자 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각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었고 근데 이제 많은 대학가 앞에 서점들이 문을 닫으면서 풀무질도 존폐의 위기에 처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그런 기사를 제가 받고 정신을 계승할 청년을 찾는다 라는 기사를 제가 읽고서 저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가서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책방 자체가 경영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뭐 여러 대금들이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빚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탕감하기 위해서 풀무지를 사랑하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힘을 이제 보태주셨고요. 네. 지금은 뭐 저와 함께 주로 이제 동물권 운동을 하고 기후 생태 정의 운동을 하는 동지들이 같이 운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뭐 경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 같은 이제 일원으로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전범선님은 옥스퍼드 대학원 시절 영국에서 만났던 오래된 책방들을 기억하고 계신데 주로 어떤 책방을 갔었고 그 밖에 특별했던 책방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어머니가 헌책방을 하시기 때문에 헌책방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책을 좋아하는데 사실 헌책방 역사 전공이니까 오래된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헌책방을 많이 찾아갔었고 그리고 영국에는 역사가 깊은 책방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뭐 100년 넘은 책방도 많이 있고 그런 책방들을 가면은 물론 책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바로바로 구입해서 사는 게 훨씬 싸기도 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해외에서는 그렇진 않은데 훨씬 싸기도 하고 빨리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책을 살지 이미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책방들은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책을 만나고 싶어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가서 이제 서가들을 이제 보다 보면은 제가 이런 책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내가 이런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랐던 어떤 그 욕망들이 생기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주로 영국에서는 고풍스러운 오래된 역사와 철학과 전통이 있는 책방들이었고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책방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한국의 많은 것들이 그렇듯이 한 세대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어떤 철학과 전통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들이 오히려 고깃집 같은 맛집들은 오래 가요. 3대를 막 물러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화예술적인 것들은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들이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책방이라는 그런 어떤 공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한국에서 동네 책방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이제 홍대 클럽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런 것을 또 넘어서서 책방이라는 곳은 특히 풀무질이라는 곳은 어떤 정치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시민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이어갔을 때 훨씬 아름다운 그림이 있지 않나. 사실 뭐 전태일 기념관도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테일의 음악다방 초대 손님 아티스트 전범선님의 자유용과 함께하면서 저희가 새삼 느낀 거는 네. 전범선님의 삶의 목적은 자유하기 위함이고 또 자유의 목적은 자유로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 네, 그런 생명력이 멋지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너무나 아쉽지만 네. 이제 서서히 이 시간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요? 네. 네. 네, 그래서 끝으로 이 시간 마치면서 초대 손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태일 열사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실 것 같은데 전범선님이 전태일 열사님을 살면서 처음 알게 된 순간의 이야기 그리고 전태일 열사님께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근로기준법 한 조항을 읽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이 시각 마지막 곡 전범선과 양반들의 노래로 마칠 건데요. 직접 만든 노래이신 만큼 이야기나 소개 한번 부탁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상으로 전태일 기념관 테일의 음악다방 지금까지 DJ 김우총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저는 DJ 윤수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태일 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저는 지금 동물해방 운동을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그 전에 선배님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해방을 위해서 해왔던 그런 운동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 오늘도 전태일평전을 제가 전태일 그 열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전태일평전을 통해서였어요. 네. 그게 대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대학교 때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진보운동 역사를 공부하면서 당연히 읽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읽었었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지금 우리 그 세대에서 어떤 가장 역사의 최전선이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해방운동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동물해방운동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서양의 역사에서 봐도 그런 뭐 민족해방운동, 노동해방운동, 민중해방운동 이런 여성해방운동, 뭐 성소수자 해방운동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동물해방운동과 어떤 환경운동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되게 오늘 다시 읽으면서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진정한 인간 해방의 어떻게 보면 화신이었다라는 그 마음이 참 와닿았던 게 그 정신이 없었으면 사실 사람이 살기 힘들면 어떻게 동물을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가 채식을 얘기하고 막 이런 동물권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 그만큼 앞에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셨던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덕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노래를 소개하면 되나요? 네. 한 가지 중간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깜빡한 것 같네요. 네. 근로기준법의 한 조항을 읽겠습니다. 읽어주시죠. 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린 노래는 아까 신앙송을 했던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노래고요. 사실 여기에 제가 담았던 아까 제가 뭐 화라고도 했고 어떤 혁명의 비유라고도 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시절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라고 하면 제가 학교에서 그 다양한 뭐 노동운동을 비롯해서 진보운동 역사를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 중 하나였던 것 같고 그 당시의 마음가짐이 저의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가 아마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제가 아래로부터 혁명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뜻깊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뭐 크게 소개시켜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양반들이 들려드릴 새로운 또 불이 아닌 물을 담은 공기를 담은 바람을 담은 음악도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